10m를 한 35m의 압력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바로 F8C 다이빙을 한다. 레벨 3에 오면 하게 됩니다. 그게 상당히 힘들죠. 맞지? 처음 할 때 힘들지. 그렇지. 5m를 못 내려갑니다. 절대로. 가슴이 이렇게 크 하면서 이퀄이 안 나와요. 그래서 5m 딱 정상인이 F8C를 제대로 하고 딱 내려가면 5m에서 절대로 못 내려가요. 거기서 한 팔 한 발씩 계속 늘리는 연습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F8C 상태에서 20m 가면 수심은 68m가 돼요. 68m에 갔다 온 것과 똑같은 환경이 돼요. 기준이나 제가 F8C를 한 30m 가는데 그러면은 거의 80m를 83m쯤 된다 계산해보면 갔다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깊은 수심을 매번 들어가서 연습을 할 수 없으니까 짧게 얇은 수심에서 깊은 수심과 같은 압력을 만들어서 연습을 하게 돼요. 근데 그걸 바로 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물속에서 기침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피를 토하게 돼요. 그래서 빨간 피를 토하게 되세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폐를 그때와 유사한 상태로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F8 상태에서 다시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딥다이빙을 하게 됩니다. 이런 단계가 없으면 다이빙이 절대로 안 늘어요. 이퀄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겁나 신기하게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폐 스트레칭은 풀렁 스트레칭과 MT 렁 스트레칭이 있어요. 풀렁은 말 그대로 호흡을 가득 마시고 우리 이렇게 해봤죠? 해양 처음 나오신 분들 못 해봤는데 이렇게 해봤죠? 그거는 렁에 대한 스트레칭이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수면에서 호흡을 해보면 우리가 드라이 상태에서 호흡을 연습을 할 때보다 훨씬 더 호흡이 잘 안 마셔질 거예요. 슈트 꽉 끼는 슈트 있죠. 지금 버린 슈트 아니라서 그런데 그 맞춤 슈트 같은 거 딱 입고 물 위에 딱 들어가 있으면 슈트가 이게 오픈셀이라 프리에 붙잖아요. 압력 때문에 이렇게 쫙 달라붙어요. 그래서 호흡이 잘 안 돼요. 근데 그거를 물 속에서도조차 내 호흡을 온전히 가져오기 위한 연습으로 풀렁 스트레칭 합니다. 근데 이걸 할 때 유의할 점은 풀렁을 하고 오래 참고 이렇게 계고 있으면 좋냐?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김영기 교육생이 저한테 문의가 왔었어요. 병사님 이거 하고 오래 참으면 좋은 거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건 아니고 호흡을 가득 마시고 그냥 신장만 시켜주면 됩니다. 해볼까요? 자, 호흡을 가득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복식과 흉식을 비율을 맞춰서 편한 대로 쭉 하시고 그 다음에 위로 팔을 멈춘 상태예요. 멈춘 상태에서 위로 이렇게 팔을 쭉 올려봅니다. 이거 아니에요. 비디로 확실히 팔을 위로 쭉 올려봅니다. 아시겠죠? 자, 호흡을 해봅니다. 서서히 마셔보세요. 풀렁으로. 자, 뱉고. 자, 바로 회복호흡을 한 2개 정도 해줍니다. 가볍게, 그렇죠. 자, 그리고 바로 릴렉스 호흡을 계속 해주세요. 네? 네? 뭐라고요? 어지럽죠? 40대 공통된 40대도 그렇습니다. 난 아니야 아직.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쭉 마세요. 다시 위로 올립니다. 자, 호흡하세요. 시작. 동기생도 생기겠다. 자, 그냥 올리지 마시고 위로 쭉 올리세요. 쭉 뻗어서. 누가 나를 이게 위에서 쭉 뽑아 당긴다고 생각하시고 위로 쭉 올리세요. 자, 뱉고. 자, 회복호. 바로 회복호. 이 앞에 있는 사람 나한테 수면서 엄청나. 제각선으로 딱 계셨는데. 자, 요거를 동작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바로 이거는 이제 저 자리가 좀 필요해가지고 위로 쭉 올렸다가 그 다음에 다시 내렸다가 회복호흡하고 한 세션마다 반드시 회복호흡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몸을 트는 것도 있고요. 근데 몸을 틀 때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고개까지 같이 돌리면 경동맥이 눌려가지고 어지러워서 쓰러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LMC가 진짜로 스트레칭하다가 LMC가 와요. 몸 들들도 이렇게 자주 모르게 이렇게 넘어와요. 그래서 몸을 돌리되 고개는 돌리지 마세요. 그리고
어지러우면 이렇게 멈추는 상태에서 어지러우면 조금이라도 어지러우면 바로 돌아와서 가만히 있다 어지러움이 사라지면 다시 돌리시면 그때는 안 어지러워. 아시겠죠? 여러 가지 동작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것보다 지금 MT령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근데 풀렁 스트레칭을 쭉 하고 나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만 하고 나서 호흡을 해보시면 훨씬 더 호흡이 부드러워요. 자연스러워지게 아까보다 훨씬 더 많이 마셔지는데 라는 느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풀렁 스트레칭 그렇게 하면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풍선을 새로 사잖아요. 문방구 가가지고 사면은 처음에 제작하면 얘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때 불어보면은 잘 안 불면은 이게 잘 안 불려요. 그렇죠? 근데 한 번 불어놨다가 늘어난 상태에서 침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대충 놔뒀다 그 다음 불어보면은 되게 쉽게 불려요. 해가 딱 그런 상태에서 그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이 스트레칭을 꾸준하게 해주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근데 이걸 해주실 때는 반드시 MT령도 같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MT령 어떤 상태냐? 자, 지금 숨을 딱 멈추세요. 그대로. 멈췄죠? 멈췄죠? 자, 가만히 있어 볼게요. 자, 여러분이 숨을 마시지도 않고 뱉지도 않는 상태예요. 이걸 보고 바로 펑셔널 레시듀얼 캐파시라고요. 기능적으로 해 남아 있어야 되는 용량이에요. 이게 여기서 호흡을 딱 회복호흡 하듯이 목구멍을 딱 벌려보면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호흡을 딱 풀어보세요. 마시지 말고 그냥 목구멍만. 이때 호흡이 나왔으면 더 마신 거고 이때 호흡이 더 들어오면은 좀 뱉은 거예요. 호흡을 해보세요. 딱 벌려보면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게 바로 폐에서 기능적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용량이에요. 프리다이빙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절대로 이 아래로 호흡을 뱉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00% 없어요. 회복 호흡을 할 때나 내가 호흡을 할 때나 다이빙 할 때나 이 FRC 이 상태로 FRC가 펑셔널 레시듀얼 캐파시티예요. 기능적 장기 용량. 장기가 아니고 잔기입니다. 자, 요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는 100%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롱 스트레칭 어떻게 하느냐? 이 상태에서 딱 멈추세요. 제일 확실한 방법은 이거예요. 회복 호흡을 그대로 딱 참는 거예요. 이게 가장 확실한 FRC 방법이에요. 회복 호흡을 쭉 마셨다가 툭 하고 놓고 자연스럽게 다 빠져나왔을 때 숨을 딱 멈추세요. 그게 바로 FRC 상태입니다. 학생이 잡니까? 아니요. 하고 있어요. 뭐 하십니까? 하고 있어요. 아, 예. 멀미하고 계셔서. 아, 멀미요? 자, 이렇게 해서 숨을 딱 참으면 그게 바로 FRC 상태예요. 다이빙 가면 지금은 다이빙 가면은 우리가 부위에 이만큼 있죠. 그래서 호흡을 얼마나 뺐는지 FRC 상태 잘 몰라요. 그래서 FRC 상태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회복 호흡을 이러고 딱 숨을 잡고 들어가는 게 가장 정확한 FRC 상태입니다. 아시죠? 자, 이 상태에서 배를 당겨 올립니다. 횡격막을 어떻게? 위로 쭉 당겨 올립니다. 이때 기침이 날 수도 있어요. 기침이 날 수도 있는데 기침 나시는 분들은 조금 자제를 하시고요. 서서히 당기세요. 훅 당기는 게 아니라 배를 정말 가득 당겨 올리세요. 쭉 위로 당겨 올려 봅니다. 그게 바로 횡격막을 운동시키는 거예요. 자, 여자들은 배가 들어가는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배를 넣어! 이랬는데 안 넣어요. 넣었대. 넣은 거래요. 남자들은 웬만하면 이렇게 쑥 들어갑니다. 쑥. 자, 호흡을 회복 호흡을 한번 툭 하고 한번 숨을 참아볼게요. 어떻게? 자, 해볼게요. 숨을 몇 번에 한 번만 하시면 돼요. 자, 툭 뱉고 숨 참고 배를 힘줘서 쭉 당겨 올려보세요. 자기가 이렇게 만지면서 올려보세요. 쑥 넣어보세요. 더 당겨보세요. 더 하고 쭉 당겨보세요. 자, 여기가 쑥 들어가죠? 안 들어갔네? 그렇죠? 네. 쑥 들어갑니다. 배를 쭉 만져보세요. 본인 얼마나 쭉 더 당겨 올리세요. 더. 자, 호흡 풀고. 자, 배 탔을 때 호흡을 딱 놨을 때 숨이 이렇게 마셔져야 정상이에요. 네, 호흡을 뱉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다시 해봅니다. 자, 회복 호흡을 한번 쭉 했다가 툭 하고 뱉고 거기서 한 소끔 더 빼세요. 이렇게 하고 숨을 참으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횡격막을 당겨 올리세요. 더. 자, 이거 힘을 안 주면 절대로 안 올라가세요. 자, 숨 차면 일단 숨 뱉으세요.
다이빙 잘하는 게 참 힘듭니다. 이걸 아침마다 한 시간씩 한다는 것도 정상적으로 숨쉬고 살고 싶어요. 기침하기 아파. MT랑을 하시게 되면 졸립니다. 산소가 모자라가지고. 자, 이거는 제가 뭐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어드릴 수가 없어요. 본인이 잘하고 싶으시면 열심히 하시면 되세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이퀄이 실패수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람 25m, 30m 사이에 누구나 실패수심이 와요. 저도 마찬가지고 세계 챔피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되면은 프렌젤이 안 돼요. 힘을 줘도 절대로 안 나와요. 그거는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요만큼 나왔다가 입안에 요만큼 모였다가 다시 목구멍으로 하고 넘어가요. 겁나 신기한 현상을 경험하게 됐어요. 왜 안 되는지 몰라요. 이거를 잘 하시면 실패수심을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제가 이렇게 시켜도 제가 장담하건데 레벨 3에서 실패수심이 그대로 넘어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이게 아침마다 하는 게요. 보통 일은 아니에요. 웬만한 결심 안 하시면 일주일에 2-3번은 절대로 못하게 되십니다. 근데 하세요. 네, 프리다이빙 잘하고 싶으시면 진짜 안타깝게도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를 잘 하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해봅니다. 호흡을, 회복호흡을 한 번 했다가 딱 뱉고 한번 싹 빼고 다시 숨 참아볼게요. 자, 빼고 숨 딱 참고 배 힘을 딱 줘보세요. 그리고 쭉 당겨 올려보세요. 자, 배를 당기는데 가장 좋은 자세는 사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정말 잘 올라옵니다. 쭉 힘줘서 당겨보세요. 자, 호흡 푸시고. 원래 배가 없는 거 아니야? 저희 너무 많이 먹었나? 안 올라가죠? 많이 먹었지. 그렇지, 작살이. 속에서 무릎을 꿇고요. 뒤꿈치를 이렇게 세우시고 바닥을 이렇게 잡고 당기시면 훨씬 더 잘 올라가요. 상당으로. 왜 이렇게 덥지? 예, 이거 하시면 엄청나게 땀이 납니다. 1시간 하면 저 사우나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뒤태를 보여주세요, 뒷사람한테. 엉덩이를 들면 확실해집니다. 호흡이 정말 잘 돼요. 뒤에서 부담스러워하십니다. 또 같이 하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엄청난데? 가스. 자, 다시 호흡을 회복호흡을 한번 해볼게요. 하고 한 손톱 빼시고 그 다음에 바닥을 짚으시고 바로 쭉 당겨보세요. 위로. 자, 힘을 줘서 얼마나 당기느냐예요. 이거의 중점은 얼마나 횡격막을 들어 올리느냐예요. 힘들죠. 예, 그 기관지가 약해서 그래요. 근데 기관지가 약한 사람들이 MT랑 요걸 시켜보면 기침을 하시는 분들이 수심이 조금 20m쯤 늘어나면 목구멍이 간질거려요. 근데 그러면 물속에서 기침은 절대 금물이에요. 스쿠버 해보셨어요? 스쿠버 하실 때는 호흡기가 좀 안 좋은 거 쓰면은 기도 되게 마르잖아요. 근데 물속에서 기침해도 스쿠버는 상관이 없어요. 왜? 항상 대기압 유지가 되니까. 근데 프리다이빙에서 압력이 없는 상태에서 기침하시면 기관지가 찢어져요. 올라와서 피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속에서 기침은 무조건 절대로 안 돼요. 프리다이빙은 절대로 안 돼요. 무조건 참아야 돼요. 이러더라도 참고 올라오셔야 돼요. 기침 딱 하는 순간 기관지가 쭉 찢어져요. 네, 그래서 올라오면 이렇게 피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방지하느냐 이걸 하셔야 돼요. 긁는 거 아니에요? 원래 없는 거. 아우. 원래 살이 없는 데다 잘하신 거예요 지금. 땡겨 올린 방법 아시죠? 요거밖에 없어 몸이. 저기야? 밴데기죠, 밴데기. 횡격막 스트레칭의 가장 중점은 여기가 여기 있어. 우리가 숨을 쉴 때 횡격막이 이렇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는 요만큼 올라갔다 요만큼 내려갔어요. 근데 이걸 얼마나 끝까지 올려주고 얼마나 끝까지 내려주느냐 그거예요. 내리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 풀렁을 하게 되면 얘가 자연스럽게 내려가요. 근데 MT는 즉 숨을 뱉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안 해봤죠. 숨을 정말 있는 힘껏 정말 뱉어보세요. 시범을 보여드리면 풍선인 연간. 이렇게까지 뱉어가지고
숨을 한번 참아보세요. 30초, 30초 참으면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한번 봅시다. 자, 쭉 뱉어보세요. 정말 힘든 거 뱉어보세요. 길게 뱉지 말고 훅 뱉으세요. 훅. 자, 억지로 참으면 기절합니다. 이거는 LMC 없이 바로 기절해요. 억지로 참지 마시고 쭉 뱉고 참아보세요. 풀렁 때 숨 차는 건 전 느낌이 전혀 달라요. 네, 대부분 1, 20초고요. 좀 길시면 한 30초 남은 사람도 있습니다. 일어나세요. 오, 자, 느낌이 전혀 전기 오는 다르죠? 것 같아, 일찍. 조금 더 참으면 네, 똥이 마르기도 합니다. 아 진짜요. 이렇게 괄약근에서 이렇게 뭔가 짤한 게 올라오기도 해요. 근데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여러분들이 레벨 3 가시면 20m 넘어가면 올라올 때 이런 느낌이에요. 왜? 공기가 없죠. 공기가 없어서 압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와요. 실제로. 자, 다시 호흡을 뱉고 횡격막을 쭉 들어 올렸다가 제가 내리라고 하면은 쓱 내립니다. 아시죠? 쭉 숨을 뱉는 게 아니에요. 숨 그대로 멈춰 계시고 쭉 올렸다가 내리라고 하면은 횡격막에 힘을 쫙 빼서 또 내려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리세요 하면 쭉 당겨 올리고. 아시죠? 기준 앞으로. 제가 말하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되게 힘드네요. 시범도 상의탈이. 상의탈이. 아니. 얼굴. 컷 올리고. 자, 앉고. 눈 자, 어떻게 감아. 하느냐? 자, 대충 해서. 나는 저런 거 없어. 자, 잘 보세요. 자, 횡격막을 당깁니다. 당겼죠? 그 다음에 제가 내리라고 하면 내리세요 하면은 서서히 내립니다. 그리고 다시 올려 하면은 쭉 당겨 올립니다. 다시 내리세요 하면 내리고. 자, 이거를 반복합니다. 아시겠죠? 언제까지 본인이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들어가지? 잘 들어갑니다. 네. 자, 다시 할게요. 자, 회복호흡 내장지방이 쭉 하고 거기서 한 소끔 더 훅 하고 빼시고 자, 당겨 올리세요. 자, 본인이 만져보셔도 되고 당겨 올리세요. 쭉 하고 자, 조금 참게요. 자, 천천히 내려보세요. 쭉 내리고 다시 위로 올릴 때는 힘껏 쭉 당겨 올리세요. 그렇죠. 다시 천천히 내리고 다시 위로 쭉. 자, 다시 내리고 위로 쭉. 자, 무한 반복합니다. 할 수 있을 때까지. 자, 회복고 바로 하세요. 자, 잘하셨어요. 어렵다. 여기서 대부분 이제 롱 스트레칭을 시켜보면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도 있고 뭐 한 20-30m는 누구나 다 가요. 실패수심 근처까지는 억지로 다 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걸 이겨내는 방법을 강사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이걸 넘어서는 사람들은 40, 50을 가요. 근데 이거를 기준이가 예전에 저기 인스타인가 어디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그 정상인처럼 숨을 살고 싶다. 그냥 평상시처럼 숨쉬고 살고 싶다고. 그 정도로 힘듭니다. 왜? 매일 아침 해야 됩니다. 안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냥 기준이랑 4, 5, 60m 그냥 가진 거 아니에요. 매일 아침 이걸 해요. 매일 아침. 기준이하고 제가 한 달에 가까이 있었는데 유광사도 그렇고 매일 아침 7시에 이걸 일어나서 몸몸 스트레칭하고 풀롱을 하고 이걸 합니다. 1시간 반 걸려요. 땀 쫄쫄 흐르고 안 그래도 더운데 그러고 나서 반드시 화장실 갑니다. 이 자궁도 돼가지고 그러면서 다이빙 들어갔어요. 매일 아침. 그냥 잘 되는 건 절대로 없어요. 자, 다시 해볼게요. 다시 호흡 뱉고 훅 하고 뱉어볼게요. 자, 손톱 빼고 다시 횡격막을 쭉 있는 힘껏 당겨 올리세요. 이걸 얼마나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당겨 올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올렸죠? 살짝 내려보시고 쭉 당겨 올리고 멈췄다가 다시 내리시고 다시 쭉 당겨 올리세요. 자, 다시 내리시고 다시 올리시고 다시 내리시고 자, 할 만큼 하시고 회복꼭 합니다.
그래서 좀 할 필요 없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셔가지고 온몸 스트레칭을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우리가 스트레칭 해주잖아요. 그걸 해주시고 한 10분만 투자하시면 한 5회에서 8회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만 해주셔도 엄청난 발전이 있으세요. 근데 아침에 그 5분 10분이 참 힘들어요. 왜 아침에 해야 돼? 공복에 하셔야 돼요. 공복이 왜? 똥도 할 수 있습니다. 야 아직도 나 골목 아니고. 밥 먹고 저녁에 하시면 꼭 앉아서 해야 돼요? 서시 하시면은 잘 땡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좀 겁나 잘 들어요. 서서. 근데 위험하죠. 만약에 뭐 비오나 이런 식으로 그대로 잡아줘요. 혼자 해도 위험해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침대에서 하세요. 기절하면 그냥 잠들 수 있게.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기절해 잠들고 상태. 그렇게 과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다이빙이 늡니다. 지금 바다 여러분들이 30m 이상 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 하는지 모를 거예요. 근데 30m쯤 가면은 제가 그때 강사님이 했던 말이 이런 말이었구나라는 걸 몸으로 깨닫게 되세요. 아시겠죠? 자, 이거를 아침에 매일 하라는 얘기는 제가 못 드리겠어요. 바쁘시니까 일주일에 2번 정도 해주시면 돼요. 최소한.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거를 계속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숨을 다 뱉고 숨을 한번 참아보면 2, 30초가 쉽게 싹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본인이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뜻이에요. 한두 달 안에 그런 증상은 안 나타나요. 안타깝게도 한두 달 안에 잘 안 나타나요. 매일 하면은 한 달 만에 21분 참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뜨는병 해서는 그렇게 나타나진 않아요. MT랑 스트레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떻게? 숨을 다 뱉는 것보다는 F8 상태, 즉 회복법을 딱 하고 나서 횡격막을 들어 올리는 게 훨씬 더 힘들죠. 뱉으면은 잘 올라와져요. 왜? 공기가 전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F8 상태, 공기가 좀 남아있는 상태에서 횡격막을 얼마나 들어 올리느냐. 엠트랭의 중점은 얼마나 얘를 들어 올렸다가 내리느냐예요. 아시죠? 중점은 그거예요. 그거를 일주일에 2번이나 3번 정도는 꼭 해주시면 겁나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설명했던 것 그 무엇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밥 먹읍시다. 오.